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는 한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1930년대 국외 독립운동의 전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뭐 배웠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한인애국단, 그 다음에 한중연합작전 등등 국외의 광복을 위한 노력의 과정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국외 지역 중에서도 중국으로 이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만주 지역에서 활약했던 다양한 항일 투쟁의 모습들을 본 것이라면, 이제 오늘부터는 중국에 들어와서 이제 전개되었던 독립운동의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한인애국단의 활약을 바탕으로 해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통해서 당시에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국 내에서 중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항일 투쟁이 전개가 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과정들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우리 교과서는 몇 페이지를 피면 되냐면 220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3개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사람 바로 누구다? 그렇지, 우리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시죠? 자, 이 김구 는 임시정부의 당시의 대표, 주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이 김구 선생님에 의해서 이제 임시정부의 활동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전개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기준으로 왼쪽에 보면 태극기가 하나 보일 거예요. 자, 이 태극기는 한국 광복군이 당시에 만들었던 태극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 광복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아마 건물이 보일 거야. 자, 이거는 임시정부의 마지막 수도가 바로 어디였냐면 충칭이라고 불리는 도시였어. 자, 그래서 이 충칭에 있었던 임시정부 옛 터가 오늘날 이제 있는데 바로 그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1930년대 국외 독립운동의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프린트는 92쪽입니다. 자, 30년대 독립운동의 전개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중간고사 때 도용쌤 시간에 서술형으로 냈었죠. 민족혁명당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족혁명당은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의열단 주도로 결성되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 의열단을 만들었던 김원봉이 그때 참여했다라는 식의 내용이 나와 있었죠. 자, 그 단체가 바로 뭐였다? 민족혁명당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쌤이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국독립당이라고 불리우는 단체가 나옵니다. 자,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기억날 거야. 북만주 지역과 남만주 지역에서 각각 혁신의회와 국민부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혁신의회 산하에서 정치 세력과 군사 세력으로, 정치 세력으로는 한국 독립당, 군사 세력으로는 한국 독립군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한국 독립당은 북만주에서 만들어진 한국 독립당과 다른 정당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한국 독립당은요, 김구, 안창호, 조소왕 등의 임시정부 세력 하에 있었던 정당이 바로 뭐다? 한국독립당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북만주에 있는 한국독립당과 쌤이 지금 다루고 있는 한국독립당을 구분지어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 의열단 주도로 결성되었던 단체가 민족혁명당입니다. 자, 이 민족혁명당은요, 중국 관내에 민족주의 계열과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이 결합했던 단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주장들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볼 거는 민족혁명당의 주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해방하고 난 다음에 민주공화국을 수립을 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에서 제시했던 바로 토지 국유화라고 하는 조치들을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토지 국유화라고 하는 거는 토지를 모두 국가 소유로 한 다음에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크게 인정을 하지 않는 토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제시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합쳐져서 만든 세력이 바로 뭐였다? 민족혁명당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이 민족혁명당에서 당시에 또 주장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임시정부를 어떻게 하자? 해체하자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임시정부를 해체하는 걸로 둘러싸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해체를 반대하는, 다시 말하면 임시정부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세력들은요, 이러한 주장에 반대를 해서 결국은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김구였습니다. 김구. 자, 그래서 이 김구를 필두로 한 민족주의 계열은 결국 민족혁명당에서 이 주장 이유로 빠지게 되었고요. 탈퇴를 하게 되었고요. 자, 남아있는 사회주의 세력이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단체를 다시 한번 재편을 하게 됩니다. 그 민족혁명당에서 사회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이 빠진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당시에 이 민족혁명당을 계승했던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였냐면요, 조선민족혁명당입니다.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어. 자, 사회주의의 느낌이 강하면 잘 많이 들어가는 키워드로 조선, 혁명 이런 게 들어간다 그랬잖아. 자, 근데 민족혁명당인데도 거기다가 앞에 뭐 붙여져 있습니까? 그렇지, 조선이라고 불리우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 그 말은 즉슨 이 조선민족혁명당은 바로 보다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회주의 계열이었던 조선민족혁명당이 수립될 무렵에 김구가 탈퇴해가지고 김구에 의해서 만든 민족주의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요, 한국국민당입니다. 자,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의 느낌이 딱 나는 거는 뭐 한국이라든지 국민이라든지 이런 표현, 독립이라든지 이런 표현 들어가면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서 중국 관내에는 사회주의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선민족혁명당과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국국민당, 이 두 가지 세력으로 나누어져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국민당은요, 김구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고요. 조소왕, 지청청 같은 민족주의 세력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만든 정치 세력이 바로 뭐다? 한국국민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37년에 중국에서는 일본과의 전면전, 중일전쟁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조선민족혁명당은 새로운 단체로 변화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단체가 바로 뭐였냐면요, 조선민족전선연맹입니다. 자, 이 조선민족전선연맹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김원봉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결성이 되었어요. 자, 우리 김원봉은 의열단 기억나지? 자, 의열단을 만들었던 김원봉은 민족혁명당을 세움에 있어가지고도 참여하게 되었고요. 조선민족혁명당도 마찬가지로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선민족전선연맹 또한 김원봉이 주도가 되어서 이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여기 산하에 군대를 하나 만들게 돼. 그게 바로 뭐냐면요, 조선의용대라고 불리우는 군대입니다. 자, 특히나 이 조선의용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였냐면요, 바로 중국의 지원을 받았어. 중국군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형성되었던 부대가 바로 뭐다? 조선의용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 투항 권고, 포로 신문 등과 같은 중국군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군대가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이후에 이 조선의용대 세력들 가운데서 일부 세력은 화북지대로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화북지도 지방으로 이동했던 일부의 세력들은 좀 약간 사회주의가 조금 더 짙은 애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력들이 화북 지역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들만의 세력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불리우는 세력들이었어요. 자, 요 세력들이 화북지역으로 이동한 다음에 일본과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전투지가 바로 어디였냐면 호가장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호가장 전투와 당시에 반소탕전 이런 것들에 참여하게 되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이후에 들어오게 되면
중국 공산당 팔로군에 편입이 되었다가 이후에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나중에 딱 나옵니다. 자, 그 세력 산하의 군대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조선의용군 화북지대로 개편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앞에 나왔던 거는 조선의용대고요. 지금은 이제 조선의용군 화북지대야. 자, 조선의용군은 나중에 있다 나오게 될 조선 독립동맹과 관련된 군대 세력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조선의용대 같은 경우에는 호가정 전투와 반소탕전을 통해서 화북지대의 가장 큰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고요. 이 세력들이 나중에 중국의 공산당과 연합을 해가지고 만든 군대가 조선의용군 화북지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북지대로 이동한 세력도 있지만 화북지대로 이동하지 않은 조선의용대 세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애들이 바로 김원봉 지휘 하에 있었던 애들이었거든. 자, 그래서 이 세력들은 나중에 김원봉의 지휘 아래에 한국광복군이라고 불리우는 군대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한국광복군은 임시정부 산하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군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요 세력으로 합류가 되면서 의용대가 또 쪼개지게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민족주의 계열에 있었던 한국국민당은요, 1937년 이후가 되면요, 미주 지역에 있었던 대한민국민회 기억나죠? 자, 대한민국민회 등과 같은 여러 민족주의 계열 세력들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만들어진 단체가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요, 한국 광복 운동 단체 연합회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지금 정치 세력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쌤이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일본과 계속 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데올로기적인 측면 때문에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계속 지금 분열이 되고 있죠. 근데 막 이 시기에 혹시 합치고자 하는, 통합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은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자, 사실은 37년에 중일전쟁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조선민족전선연맹과 당시에 한국국민당 세력끼리 서로 한번 힘을 합쳐보자라고 하는 통합회의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임시적으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결합을 해가지고 만든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전국연합 진선협회라고 불리우는 단체가 있어요. 자, 요거는 사실은 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사실은 합쳐가지고 이제 뭔가를 해보자라는 시도하에서 만든 단체거든. 자, 하지만 만들자마자 바로 결렬이 됩니다. 의견 차이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 그러니까 37년 이후에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통합의 움직임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과서 220쪽을 보면 민족혁명당 강령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별표 몇 개? 그렇지, 100만 개야. 별표 100만 개.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별로 진하지가 않네요. 진하지가 않네요. 다시 더 진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100만 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족혁명당 강령입니다. 자, 1. 당의 하면서 본 당은 혁명적 수단으로서 원수이며 적인 일본의 침탈 세력을 박멸하여 5000년 독립 자주해온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고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의 기초를 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자.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여 국민 전체의 생활 평등을 확보하고 나아가 세계 인류의 평등과 행복을 촉진한다 라고 하는 걸 내세우게 되면서 민족혁명당은 이러한 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사진은 우리 교과서 220쪽에 나와 있는 바로 조선의용대 성립 기념 사진이야. 선생님이 오타가 있네요. 30이 아니죠. 바로 3월입니다. 38년입니다. 38년 10월이네요. 10월. 선생님 죄송해요. 10월입니다. 자, 이 조선의용대라고 불리우는 세력은요,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에 있는, 기억하세요, 조선민족전선 연맹 산하에 있었던 군대가 바로 뭐다? 조선의용대야. 그 성립을 기념하는 사진으로 38년에 이렇게 찍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서 김원봉이 있습니다. 김원봉이 바로 어디였냐면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김원봉입니다.
김원봉이요. 자,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의용대와 조선의용군의 활동 우리 교과서 221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관내에서 이제 조선의용대라는 군대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일부 세력이 어디로 화북지대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호가장 전투 이러한 전투에서 큰 활약을 벌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세력들이 42년이 되면 중국 공산당과 연합을 하게 되면서 조선의용군 화북지대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세력이 변하게 되었고 중국 관내에 남아있던 의용대 일부 세력은 충칭으로 가서 임시정부 세력과 합류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군대로 재편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군대가 바로 뭐였냐면 한국광복군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21쪽에 보면 생각을 키우자라고 해서 자료 1, 자료 2, 자료 3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자료 1, 자료 2, 자료 3 가운데서 자료 2와 자료 3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료도 마찬가지 표 몇 개? 그렇지, 100만 개야. 자, 중요합니다. 자, 민족혁명당 창립 8주년 기념 선언문이야. 자, 그러니까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거는 1935년에 만들어졌다가 이제 43년에 기념 선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년 7월 5일 우리는 중국의 수도 남경에서 5개당을 통합하여 전체 민족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당인 조선민족혁명당을 창립하였습니다. 이는 10여 년 이래 조선혁명통일운동의 최대 성과일 뿐만 아니라 해외 독립당의 혁명 전통의 찬란한 역사를 촉진하고 계승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조선민족혁명당 설립의 목적은 일본 제국주의를 전복하는 것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 민족의 힘을 결집하여 한중연합 항일 전선을 구축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4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세력이 중국과 연합을 하는 움직임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동지 동포 제군에게 보내는 공개 통신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린트 93쪽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는 223쪽이고 프린트는 93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국 관내에 있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대표적인 정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건국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임시정부라고 하는 세력이 원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기억이 날 거예요. 요 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형태 변화라고 나와 있죠. 자, 맨 처음에 대통령제가 시행되었던 거 바로 기억날 거야. 바로 누구? 이승만 때였죠. 자, 그때 위임통치 청원서라고 하는 거를 발표하게 되면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되었고요. 창조파와 개조파가 분열이 되었고 이승만은 탄핵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것이 25년부터 27년에 수립이 되었고 이때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였냐면 박은식이었어. 자, 그러다가 그 다음에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였다? 김구였죠. 김구 선생님. 자, 그러면서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 주석제, 부주석제 이러한 것들을 실시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형태가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좀 더 발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한인애국단의 활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도요, 중국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임시정부에 새롭게 다시 한번 재전성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임시정부로 모든 역량이 집중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였어요. 자, 그러면서 당시에 임시정부 산하에 있었던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같은 정치 세력들이 규합을 해서 1940년에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요, 한국독립당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정당이었어요. 한국독립당. 자, 이 한국독립당은 1940년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정치 세력으로서 당시에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과 같은 여러 정치 주요 세력들을 결합을 하면서 만든 정치 세력이 바로 한국독립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도를 어디로? 자, 상해에서 계속된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40년에 충칭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군대를 만들게 돼. 그게 바로 뭐였냐면 한국광복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국광복군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충칭에서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창설했던 군대가 바로 한국광복군이야. 자,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뭐를 추구하는 거야? 그렇지,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광복을 추구했던 세력이 바로 뭐였다? 한국 광복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정규군으로서 당시에 총사령관 바로 누구였다? 지청천이었어요. 자, 지청천은 여러분 기억날 거야. 한국 독립군, 북만주 지역에서 활약했던 한국 독립군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국 광복군에서도 총사령관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그 조선 의용대 일부, 특히나 김원봉을 필두로 하는 조선 의용대 일부 세력들이 당시에 합류하게 되면서 세력이 커지게 됩니다. 자, 그 한국 광복군의 활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당시 중국 내에 있었던 정치 세력이었던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항일전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전개될 무렵이었거든. 자, 그러면서 당시에 미국이 일본이 당시에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을 하게 되면서 이제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선이 확대가 돼요. 자, 그러면서 벌어졌던 2차 세계대전 하에 있던 전쟁이 바로 태평양 전쟁이었거든. 자, 이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임시정부에 있었던 한국 광복군도 그 전선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뭐 하겠다? 일본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대일 선전포고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에 미국과 같은 연합군과 광복군이 연합을 하게 되면서 합동작전을 벌이게 되었고요. 그 합동작전 과정 속에서 당시에 우리 미국의 그 정치 군대와 당시에 같은 훈련도 받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연합국에 들어있던 나라들은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연합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특히나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나라는 바로 어디냐면 영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군의 요청을 받아서 우리는 이 태평양 전쟁 가운데서 어디서 활약하게 되었냐면요,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크게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전쟁 과정 속에서 일본에게 패배를 주면서 우리도 이제 일본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하자? 국내로 들어와서 싸우자라고 하는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을 하기도 하였어요. 자, 이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을 하고 8월 20일 날 국내에 침입하자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지만 8월 15일 날 일본이 히로시마의 원자 투하로 인해서 항복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국내 진공 작전을 당시에 실천하기 위해서 미군의 지원을 받게 돼요. 자, 그 당시에 미국의 그 전략 정보국이라고 불리우는 OSS라고 불리우는 세력이 있었거든. 자, 여기에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미국과 함께 군사 훈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OSS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약자입니다. 오피스 오브 스트레틱 그 다음에 서비스라고 부르죠. 자, 아무튼 영어 발음은 선생님 무시하세요. 자, 그래서 OSS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군사훈련을 하면서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을 하기도 하였지만 일본의 항복으로 모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딱 느껴지듯이 한국 강복군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것 같지 않아요? 맞죠? 자, 이것을 다루었던 것이 바로 어디였다? 임시정부였어요. 자, 그래서 임시정부는 이제 주석이라고 불리우는 대표야, 대표. 주석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가 마련되게 되었고요. 김구 중심으로. 자, 정당으로는 한국 독립당, 정부로는 임시정부, 군대로는 한국 광복군 같은 군대를 만들어서 체제를 정비하게 되었고요. 인적 기반을 확대하게 됩니다. 자,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민족주의 계열 세력들이 강했기 때문에 민족주의 세력들 내에서도 사회주의와 힘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통합을 해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당시에 있기도 하였어요. 자,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들어왔던 것이 바로 뭐였다? 김원봉이었죠. 자, 그래서 김원봉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조선 의용대가 당시에 일부가 들어오는 것과 더불어서 당시에 김원봉이 이끌었던 조선민족혁명당 세력이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통합 세력으로 발전을 하기도 했어요. 자, 뿐만 아니라 당시에 저기 만주 지역에서 이제 사회주의를 세력을 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건국 준비 위한 단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요, 조선 건국 동맹입니다. 조선 독립 동맹입니다. 자, 조선 독립 동맹과 연대를 시도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연대를 시도하고자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는 하지 못했지만 아무튼 통합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프린트 밑에 있는 당시에 인도 미얀마 전선의
파견되었던 당시 강복군의 사진의 모습이고요. 자, 이 옆에 나와 있는 거는 한국 강복군의 국내 정진 대원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나와 있는 사료 읽기. 자, 이게 사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별표 100만 개 쳐주시고요. 자, 이러면서 우리 한국 강복군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과서 223쪽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정비인데요. 자, 지금 원래는 상해의 수도를 삼았지만 일본의 탄압과 감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도를 계속 옮기게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이 바로 어디다? 충칭이었어. 자, 그래서 그 충칭에서는 주석 중심의 단일 지도의 체제와 더불어서 한국 광복군도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국내 진공 작전 등을 꿈꾸면서 당시에 이렇게 임시정부가 재정비하는 과정들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그 충칭, 지금 중국 충칭으로 이전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임시정부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획을 하고 수립을 했다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요게 바로 이제 40년대 주석 중심의 단일 지배 체제입니다. 그래서 주석이 바로 누구다? 김구였죠. 그래서 그 밑에 부주석으로 김규식을 두었고요. 자, 쭉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이제 224쪽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선전 성명서야. 다시 말하면 태평양 전쟁 무렵에 일본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성명서를 41년에 발표하게 됩니다. 자, 이거 사료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별표 몇 개? 별표 100만 개 한번 쳐주도록 할게요. 자, 한번 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천만 한국 인민과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중국, 영국, 미국 및 기타 모든 나라의 대일선전이 일본을 물리치고 동아시아를 재건하는 가장 유효한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죠. 오타입니다. 유효한 수단이 됨을 축하하여 이에 특히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한국 전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였으니 주축국에 선전한다. 2. 한국, 중국 및 서태평양으로부터 왜구를 완전히 몰아내기 위하여 최후 승리를 거둘 때까지 혈전한다 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면서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무렵에 아까 봤던 인도, 미얀마, 인도 방면으로 파견되는 한국 강복군의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224쪽에 나와 있는 역사사기에 보면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자, 김준엽 장군과 장준하라는 사람인데요. 이 당시에 OSS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 그 한미 합동훈련을 마친 김준엽과 장준하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224쪽에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OSS라는 표현 나오더라도 한미 합동훈련을 했구나라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국외 건국 준비활동과 국내 건국 준비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3단원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몇 가지 사진들을 제시해 봤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사진들 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요. 어떤 것들을 배울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이제 출결 과제 올려놨거든요. 자, 오늘 영상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기한 맞춰가지고 과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듣느라고 고생을 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바이바이.